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모델은 벤틀리 플라잉 스퍼입니다. 아쉽게 우리나라에 W12기통 엔진 모델은 여러가지 인증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V8 모델만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3세대 신형 플라잉 스퍼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벤틀리는 전통적인 것을 상당히 고수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는 그런 쪽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있고 그동안 벤틀리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크기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뽐내는 이런 웅장한 디자인들도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벤틀리라면 격자 무늬가 촘촘하게 새겨져 있는 그릴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지금은 세로형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격자 그릴도 그 안에 이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벤틀리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세로형 그릴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롤스로이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이 플라잉 스퍼 모델, 그러니까 클래식 플라잉 스퍼 모델에도 이런 세로형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 플라잉 비 엠블럼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안쪽에 크리스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조명도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훔쳐가려 한다. 건드리게 되면 어이구 절대 이거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잉 비 엠블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다녀도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 하나까지도 진짜 섬세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예전에 경주차들 보면 이 보닛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장식이 있거든요. 사실 이건 원래는 장식이 아니라 예전에는 보닛을 양쪽으로 이렇게 접듯이 여는 차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오마주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헤드램프의 디자인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물결치는 방향지시등 화려한 주간주행 등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벤틀리는 진짜 보석이 박힌 것처럼 꽃잎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은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램프 안쪽의 디자인과 조명이 켜졌을 때 이 반사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헤드램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동차에 대해 잘 몰라도, 벤틀리에 대해서 잘 몰라도 굉장히 값비싸 보이고 귀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은 기존의 사각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양쪽에 센서가 들어간 방식이 아우디 모델과 거의 유사해 보여요. 확실히 앞모습은 이전 플라잉 스퍼보다는 조금 더 권위적인 느낌도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플래그십 모델을 담당했었던 뮬산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플라잉 스퍼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늘었거든요. 단순히 젊은 느낌만 강조할 게 아니라 플래그십에 어울리는 위용까지도 이제 갖춰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신형 플라잉 스퍼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 포인트를 꼽자면 저는 이제 옆모습일 것 같아요. 기존보다 비율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오버행은 극단적으로 짧아졌고 휠 베이스는 더 늘어났어요. 디자이너들이 자동차의 스케치를 그릴 때 내놓은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휠도 무려 22인치 휠이 꼭 맞게 들어가 있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벤틀리의 외부 패널은 전부 알루미늄입니다. 벤틀리는 이 알루미늄 차체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어요. 클래식 컨티넨탈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코치 빌더였던 뮬리너가 이 외부 패널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뮬리너는 이제 벤틀리 산하에서 주문 제작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때는 별도의 코치 빌더로 벤틀리를 함께 만들었었죠. 지금도 알루미늄이 곳곳에 사용이 되어 있고 이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알루미늄 패널은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차체 패널 중에서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철판이 아니라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도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열어서 보시면 이 볼륨감들, 이 마치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 자동차를 만들듯 차체의 볼륨감이 굉장히 극단적이죠. 뒷모습은 상당히 단아합니다. 고풍스러운 느낌도 들고 단정한 느낌도 들어요. 번호판이 범퍼 아래로 내려왔고 플라잉 스퍼라는 흔적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 이름이 레터링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냥 벤틀리만 딱 적혀져 있어요. 테일램프는 벤틀리의 B자가 형상화되어 있는 그래픽을 가지고 있고 8기통 모델 같은 경우도 이 머플러가 양쪽에 두 방씩 뚫려져 있습니다. 벤틀리와 같은 럭셔리 자동차들은 수명이 꽤 긴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을 따른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더 내세우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S클래스가 좋으냐, 고스트가 좋으냐, 플라잉스포가 좋으냐, 어떤 것들이 더 고급스러우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고스트를 더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고스트보다는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그리고 S클래스 중에서도 마이바흐 모델이나 S63 AMG 같은 모델들이 더 떠올랐습니다. 고스트보다는 훨씬 더 젊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고급스러움을 논할 때는 위아래를 따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벤틀리는 벤틀리 나름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추구하는 방향성을 확고히 이 차에 집어넣었거든요. 사실 들어간 소재로만 따지면 뭐 롤스로이스 팬텀이 와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좋은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인조 가죽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없어요. 진짜 가죽들로만 온 실내를 도배를 해놨습니다. 심지어 천장은 알칸타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진짜 가죽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 필러 부분도 푹신하게 처리를 해놓고 그 위를 가죽으로 덮어놨습니다. 정말 정성이 들어간 자동차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도어 패널 보시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꾸며놨거든요. 이 자체로도 명암이 나오고 빛을 받았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옵션 선택을 통해서 가죽이 아니라 이 부분을 원목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나무를 깎아서 마감을 하고 자동차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EXP 컨셉에서 최초로 적용이 돼 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 현대차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엽 디자이너가 이 디자인을 처음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가 떠나고 나서 벤틀리에서 이제 상용화가 됐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단순히 바느질로 퀼팅을 낸 게 아니라 어깨가 닿는 부분 위쪽으로는 다이아몬드의 외곽 부분은 전부 자수로 새겨놨어요. 오버로크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의 선택이 다 돈이긴 하지만 돈을 내고서라도 안 해주는 곳도 많거든요. 그리고 각 버튼들의 만듦새도 입이 벌어질 수준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옆에 새겨져 있는 다이얼들 보시면 돌리는 느낌도 너무 좋고 손에 닿는 촉감도 굉장히 좋아요. 대시보드를 꾸며놓은 부분들은 전부 원목을 코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벤틀리가 추구하던 원형 송풍구, 물론 이 양쪽에는 원형 송풍구가 들어가 있지만 가운데 쪽은 원형 송풍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 독특한 디자인, 비를 형상화한 것 같은 이 독특한 디자인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 금속으로 진짜 견고하게 만들었어.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아날로그 시계도 영롱하고요. 물론 이 스티어링 휠에 박혀있는 이 아우디의 버튼들, 이런 것들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벤틀리는 오랫동안 이 아날로그 계기판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이런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디지털 계기판인데도 기존에 벤틀리가 보여줬었던 영롱함, 그런 반짝임들이 거의 그대로 느껴지고, 이 플라잉스포 모델의 최고 속도가 300km가 넘거든요. 계기판에는 360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오버헤드 콘솔은 이 벤틀리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썬루프를 조절하는 버튼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죠. 이런 것들은 뭐 아우디나 폭스바겐과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파나메라에서 가져왔지만 벤틀리만의 특별함을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살짝 어긋나 있는 느낌도 좀 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아날로그적인 요소들도 이 차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풍스럽기도 하죠. 이 랩타이머도 있고 나침반, 그리고 외부 기온을 표시해주는 온도계까지 있습니다. 그럼 난 이것조차 싫다 그러면 아예 전부 없애버릴 수도 있죠. 보통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진짜 이 소재와 이 심플함으로 보여주는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벤틀리는 옵션을 정말 무한대로 넣을 수 있는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 오디오 시스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국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네임과 콜라보를 해서 벤틀리의 오디오를 집어 넣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출력이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오디오 중에서 아마 벤틀리 네임 오디오가 출력이 가장 높아요. 와, 이 네임 오디오가 고음역대보다 아래쪽 음역대, 저음역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3개나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독특하죠. 그리고 서브우퍼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흔치는 않거든요. 이걸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네요. 뒷좌석도 굉장히 호사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사실 엄청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막 갖춰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 소재가 주는 압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투톤 처리한 부분도 너무 예뻐요.
뒤에서 보면 빨간색 부분이 앞쪽과 쫙 이어지거든요. 서로 맞물리는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 스피커 그릴도 이 금속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도 정밀하게 잘 만들어 놨고, 송풍구 보시면 이 송풍구 테두리 쪽에 금색으로 또 마감을 해놨거든요. 이 앞쪽도 마찬가지지만 뒤쪽도 이게 실제 금속이고, 사실 이거 누가 본다고. 근데도 이렇게 꼼꼼하게 예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섬세하게 꾸미는 거, 이런 데서 사실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진짜 고급차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뒷좌석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조절이 되고, 등받이, 엉덩이 받침, 마사지 기능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좀 허접한 부분, 이게 열고 닫는 거, 밀어가지고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그런 게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데, 컵홀더도 다른 폭스바겐 그룹에서 보던 거예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무게감이 웬만한 스마트폰보다 무거워요. 아이폰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미디어, 공조, 시트도 조절할 수 있고, 블라인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앞쪽에 플라잉비 엠블럼을 뒤에서도 숨길 수가 있어요. 들어간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중한 GT 모델이지만 엔진 회전수를 끌어올리면 8기통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도 들립니다. 가변 배기 시스템도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스로틀을 개방하거나 스포츠 모드에서 힘차게 페달을 밟게 되면 마치 스포츠카 같은 사운드도 들려주네요. 그동안 벤틀리의 다양한 모델들을 경험해 왔는데 제가 경험한 벤틀리 중에서 가장 경쾌합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변화폭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의 느낌도 예전 벤틀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벤틀리가 폭스바겐 그룹에게 인수되고 난 후에 내놓은 신차들은 신차 개발을 대부분 폭스바겐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폭스바겐 그룹이 포르쉐를 인수하면서 조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벤틀리처럼 수많은 것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럭셔리 브랜드는 기본적인 차체 베이스를 포르쉐가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은 주로 아우디에서 파생된 것들을 많이 쓰곤 있지만 기본적인 자동차의 뼈대는 포르쉐가 직접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신형 플라잉 스퍼는 기존에 무거웠던 페이톤과 함께 공유했었던 뼈대를 버리고 포르쉐 파나메라와 동일한 MSB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챔버 에어 서스펜션도 그렇고 여러가지 구조들이 포르쉐 파나메라와 굉장히 흡사해졌습니다. 앞쪽 서스펜션은 구조 자체도 새롭게 설계를 했고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더해졌습니다. 12기통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100kg 정도가 감량이 됐다고 하고, V8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12기통 엔진 모델과 비교했을 때 100kg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차체 크기는 커졌고 자동차 실내에 들어가 있는 가죽, 알루미늄, 원목 이런 것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게를 줄였지만 일반적인 대형차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엔진 튜닝, 변속기 세팅을 너무나 잘 해놨어요. 550마력에 달하는 V8 터보 엔진은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해줍니다. 플라잉 스퍼 V8 모델의 토크 밴드를 봐도 최대 토크도 이른 시점에 발휘가 되고 오랜 기간 동안 플랫하게 이 최대 토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조합된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이전 모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다이나믹한 직결감까지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벤틀리는 언제나 레이싱 혈통 그리고 막강한 최고 속도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 실질적인 운전의 즐거움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 그리고 새로운 V8 터보 엔진은 그동안 벤틀리에서 볼 수 없었던 기민함과 다이나믹함까지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플라잉 스퍼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차거든요. 기존에 썼었던 굉장히 부드럽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 능력이 뛰어난 토크 컨버터 변속기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플라잉 스퍼도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파나메라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그룹이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전부 플라잉 스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8V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롤을 억제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뒷바퀴 조향 시스템, 그리고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 현재 폭스바겐 그룹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이 전부 집대성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 그리고
그리고 벤틀리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모드도 있어요. 커스텀 모드는 엔진, 기어박스, 그리고 주행 핸들링, 셰시 설정이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무게감, 이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벤틀리 B 모드 같은 경우는 벤틀리 엔지니어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어댑티브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기본적인 승차감 자체는 좋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는 파나메라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납니다. 스포츠 성향을 지향하는 플래그십 세단에서 느껴지는 그런 타이트함들이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의 승차감이나 롤링, 그리고 좌우로 쏠리는 느낌들은 어찌 보면 메세스 AMG S63보다도 더 스포티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플라잉 스퍼가 보여주는 이 영역이 파나메라나 S클래스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고스트와 비교하면 고스트도 굉장히 거대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순발력도 보여주지만 가볍고 경쾌하고 순발력 있는 모습들은 확실히 플라잉 스퍼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잉 스퍼가 굉장히 긴 편인데 후륜 조향도 해주고 조작에 대한 반응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부담감들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일단 승차감이 매우 훌륭합니다. 같은 셰시를 사용하고 있는 파나메라와는 굉장히 달라요. 폭스바겐 그룹이 플랫폼도 같이 사용하고 엔진도 같이 사용하고 서스펜션도 거의 대부분을 공유하지만 사람들이 껍데기만 바꾼 거 아니냐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분명히 같은 재료를 쓰지만 다른 맛을 굉장히 잘 내는 게 폭스바겐 그룹이고, 플라잉 스퍼가 보여주는 부드러움은 지금까지 어떤 자동차에서도 느껴보지 못했었던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셰시 조율에 어마어마한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가 진짜 편안하거든요. 22인치라는 굉장히 부담되는 휠의 둔탁함, 이런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런 승차감 뿐만 아니라 속도가 높아지는 느낌,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느낌,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디스크가 큰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감속하는 느낌도 너무나 부드러워요. 단순히 앉았을 때 편안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이런 부드러움이 컴포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컴포트 모드에서도 회전을 하거나 코너를 만났을 때는 한쪽으로 기울어짐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안티롤바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차체의 중심을 딱 잡아줘요. 그리고 이 벤틀리 모드나 컴포트 모드가 방지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넘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자동차 중에서 방지턱을 가장 잘 넘는 자동차 중에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3손가락 안에는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일반적인 양산 브랜드가 만드는 고급차들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정말 자동차로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함의 끝, 고급스러움의 끝쪽에 가 있는 게 벤틀리인 것 같고, 더 이상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